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개인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개인이 알아서 모든 게 해결된다. 지금 이런 시장 만능주의자신데 그러면 검찰 공무원이어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을 믿으시는 분이 어떻게 30여 년 동안 검찰 공무원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게 지금 이분이 무식한 건지 이중적인 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최지은의 오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 국제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네, 어떻게 좀 어디에 계세요? 부산에 계십니까? 서울에 계십니까? 네. 예.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주말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부산의 경우에는 또 저희 지역구 가덕도에 오셨습니다. 아, 그 옆에 네. 계신 거 봤어요, 사진으로. 아, 보셨어요? 예. 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동시에 이제 가덕도가 생기면은 피해를 보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시민분들과 또 잘 조율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가덕도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요. 또 그런 건 또 전문이죠. 네. 피해를 입을 만한 분들에 대한 네. 충분한 보상과 또 생계 대책 같은 거 세워주는 거 그게 이재명의 특징입니다. 강점이고요. 네. 예, 그래요. 그 가덕도 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을 했었군요. 예. 네. 자, 윤석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 네. 1망원. 네.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정식품 안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또 옹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근본적으로는 없는 사람은 뭐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인권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이거와는 또 별도로 이분이 계속 지금 뭐 120시간도 그렇고 부정식품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규제를 없애고 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분의 철학은 일관성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일관성은 있는데 본인이 표현을 하기를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 네. 그분에 져서 선택할 자유를 잃고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또 경제학자시기도 한데 최지은 대변인께서 밀턴 프리드먼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이분은 이제 시장을 굉장히 맹신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이제 필요하고 그 완전한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모든 것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시장 만능주의자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은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공공재라든지 외부 효과, 공공재 같은 건 필요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고 외부재는 해로우니까 이제 정부가 막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것을 필요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분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이걸 프리드먼을 지금 핑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무식하신 게 아닌가. 무식하다 한마디로. 프리드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정식품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학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게 그 해로운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정식품을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서 부정식품에 막 놔두면은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이 뭐 싸서 먹는 걸 수도 있지만 학생들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규제도 안 하고 뭐 제품 뭐 무슨 이게 부정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먹다 보면은 뭐 건강도 해치고 이러면 경제학적으로도
노동력의 손실이고 그 인적 자본의 손실이에요. 게다가 또 그분들이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입원을 한다든지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안 좋은 외부 효과고 밀턴 프리드만이 외부 효과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걸 좀 무식하신 건지 아니면 이분이 좀 이중적인 건지 제가 좀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중적일 만큼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복선을 자유를 깐다든지 뭐. 네. 아니 이분이 자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개인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개인이 알아서 모든 게 해결된다. 지금 이런 시장 만능주의자신데 그러면 검찰 공무원이어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을 믿으시는 분이 어떻게 30여 년 동안 검찰 공무원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게 지금 이분이 무식한 건지 이중적인 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윤 총장의 일일 일망언. 특히 부정식품 논란은 아마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밀턴 프리먼이 있었던 그 시카고 학교가 거기가 이제 시장 만능을 시장 자유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카고 학파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죠. 이름 들어봤어요. 시카고 학파. 네. 아니 지금 시카고 학포도 최근에는 이제 환경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환경 경제학을 하고 있는데 환경 경제학의 핵심은 지금 안 좋은 외부 효과가 있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를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도 지금 많이 진화해서 시장 실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하면서 뭐 자유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판만 읽으시고 개정 정보판은 읽지 않으셨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이 말도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던데 경자 유전을 파기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 이 투기 목적으로 이 농지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바로 경자 유전의 법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제 규제를 다 없애야 된다. 뭐 농지도 누구든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게 농지지 안 그러면 그냥 토지죠. 그렇죠. 예. 이 농지라는 것은 좀 특별히 싸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기꾼들이 최근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기업농 우대 정책을 써가지고 비농업인들이 이제 이런 농지를 살 수 있게 조금 완화를 해놨더니 결과적으로 가짜 농민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그 LH 사태를 촉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투기 대상 보면 그 토지를 보면은 농지가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결국 이제 이 농지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경자 유전을 파기하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은 투기꾼들의 탐욕을 도와주자. 이런 말이고요. 사실 이 식량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농지를 보존해 가지고 좀 식량 자급률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해외에 다 의존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량이 365일 매일 전 국민이 매일 먹는 그 식량 자급률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를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이것은 농지니까 농사 짓는 데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경자 유전인데 이것을 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이게 위헌입니다. 헌법까지도. 야. 헌법에 이제 농지 시장의 실패를 좀 방지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자 유전 원칙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헌법 121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 검찰총장이 헌법을 읽지를 않았나 보다. 그 사법고시를 당선한 다음부터는 30년 동안 헌법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좀 위헌적이다. 이런 것이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요. 알긴 아는데 정말 일부만 알고 있고요. 핵심을 또 본질을 간과하는 이런 지식이다 보니까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경자 유전의 그 헌법적 가치를
흔들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야, 이런 분이 대통령 된다면은 도대체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될지. 뭐, 예, 저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장모가 뭐 토지랑 좀 관련이 토지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랑. 예. 그래서 이 경자 유전을 폐지하는 것이 무슨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이 집안은 좀 사리사욕을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은 아닙니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네. 지사가 오늘 오후 2시에 3차 공약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기본주택 관련 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약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공약 발표 전에는 조그마한 수치 같은 게 또 다시 점검을 하다가 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 이제 보안과 비공개를 지금 유지를 하고 근데 뭐 있고. 큰 틀에서는 기본주택이 예. 어떤 정책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네. 거예요. 뭐 이런 거 네.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집을 소유의 수단이 아니라 네. 거주의 수단으로 바꿔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택을 더 이상 소유와 또한 자산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또 부동산 정의도 바로 세운다. 제가 대략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저 이재명 후보님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오늘 2시에 공약 발표를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네.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네. 그동안 뭐 집하면 부동산 하면 다 이렇게 자산 거의 유일한 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그냥 거주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제자리에 갖다 놓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좀 억울한 게요. 유동성이 너무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고 한국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막 아파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좀 억울한 면도 사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공급을 좀 빨리 많이 늘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에서 생각하는 그 부동산 정책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본주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공공임대, 이런 장기임대, 이런 기본주택을 뭐 굉장히 많이 늘려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1, 2, 3년 차에 연도별로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임대가 5%가 안 됩니다. 그 전체 거주하는 것 중에 이것을 10% 이상으로 좀 늘리고 토지 임대부 방식,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를 지금 민간에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 분양 비율을 좀 늘려서 기본 주택의 그 공급을 좀 많이 늘린다. 이게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네. 근데 동시에 또 수요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2차 공약 기본소득 할 때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 토지를 아파트와 같은 그런 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내는 세금은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지를 가진 사람 이제 실거주 주택자는 보호를 하지만은 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국토보유세가 이제 부과가 돼서 이게 이제 이런 재원으로 다시 기본 소득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실거주 주택자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데 이제 투기를 하신다든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국토보유세로 내는 돈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급과 수요 대책을 같이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방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부동산은 잘 못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경작자로 보시기에는 이런 기본주택 정책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무수한 욕망이 또 부동산에 집결돼 있거든요. 부동산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의 기득권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이 지금 정책 방향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어느 후보나 뭐 어느 캠프나 할 거 없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돌파형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것이 실제로 하시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집값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더 많이 사고 오르는 거고 이게 안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되는 것이 이제 이런 자산 가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별도로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제 변수 하나는 유동성인데 유동성. 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계속 이제 유동성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이것을 지속할 건데 이제 지금 우리 백신 상황이 좋아져서 이게 좀 저는 금방 한 올 연말에는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델타 변이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뭐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깊게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인데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것쯤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대안과 또 이 대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본 주택 공약 한번 면밀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2시에 정책 발표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